2021년은 소의 해입니다. 소를 비롯한 12동물을 땅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아 새해의 희망을 열어가는 풍속이 바로 십이지신인데요. 소는 십이지신 중 두 번째 동물로 용맹하고 힘찬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너른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순박한 성품으로 사람들과 따스한 정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런 따스한 정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감동이 되기도 하죠. 2008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원앙소리는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 최노인과 40살 소와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소는 최노인과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최고의 벗이자 동료였습니다. 소와 사람과의 진한 우정,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국의 역사 속에 소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라든지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특히 생활 유적지에 보면 소뼈라든지 소 그 뿔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는 일찍부터 소가 가축화되었거나 혹은 그 집안에서 소를 식용을 했거나 부리는 농사의 그 노동력으로 사용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기록에도 보면 군사를 일으킬 때 길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뼈로 점을 쳤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삼한 지역, 남쪽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소를 그 장례식에 이용했다, 장송했다는 걸 희생물로 썼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찍부터 기록 속에도 보면은 점을 친다거나 그다음에 그 장례 의례에 사용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소는 무시무시한 뿔로 전장을 누비고 때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의 발이 되어 사냥터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소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던 곳은 역시 들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5회분에 보면은 소의 얼굴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손에 벼를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농사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구려 백화고에 보면 소가 농사신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농사가 최고의 가치였던 전통시대에 소는 농부들과 힘든 농산일을 나누는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두는 농사의 긴 여정을 함께했던 소. 그래서 옛사람들은 소를 가족이라 여기며 귀하디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소라는 것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를 굉장히 위하고 그다음에 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풍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채는 농사진이라고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가을 때면 소 여물이라든지 소 추위를 닦아 소 산정이라고 별도의 보온 역할을 해주고 소를 끌고 멀리 갈 때는 소신이라고 해서 신발도 별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소를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풍속들이 있고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던 들판의 일꾼. 옛사람들은 힘들고 지쳤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소와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했는데요. 그 굳건한 믿음이 소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요령소리, 목탁소리가 은은한 사찰에선 소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데요. 불교에서의 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찰의 벽화에 보면 소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시부도, 열십자, 10가지 이 소그림, 그다음 시무도, 찾을 심자에다 소우자에서 소를 찾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소를 찾고 소를 끌고 집에 가고 소를 또 기르면서 그다음에 그러다 또 소를 돌려보내는 그 과정이 10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의 진면목, 본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시무도에 나타나고요. 도교에서는 소를 탄다는 것은 여유 있고 유유자적한다. 속세를 벗어나고 권력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누린다라는 의미로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소 그림을 많이 그렸고 소를 특히 타는 그림을 많이
그려서 소가 갖고 있는 여유로움과 평화로움, 유유자적함을 소 그림을 보면서 동경하고 이상향으로 느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소는 굉장히 의로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강행실도에 보면 의우도, 그러니까 소하고 주인이 같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주인을 공경하는데 소가 이 호랑이와 싸워서 주인을 목숨을 구하는, 그러니까 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총, 의로운 소의 무덤이라는 무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상도 선산이라든지 상주 쪽에 가면 최근에도 이런 설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알뜰히 보살피던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소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소 주인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슬픔을 함께했다. 그리고 소가 죽은 후에 그 가족에서는 소를 무덤을 만들어줬다. 의총 이야기라든지 의로운 존재로서 소 이야기는 유교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게 하고 때론 동경의 대상이었고 성실근면하고 정이 많고 순박하며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동물. 소가 가진 덕목은 끝이 없는 것 같죠? 소가 말이 없어도 12가지 덕을 갖고 있다. 이건 대단한 칭송입니다. 그다음에 소를 가축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구, 하나의 살아있는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는 굉장히 그 친숙하면서도 굉장히 그 소가 갖고 있는 근면성, 성실성, 우직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다른 가축보다는 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송을 했고 가깝게 지내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없는 동물에게서 12가지 덕목을 발견했던 지극한 사랑. 그래서인지 옛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도 소가 늘 함께하길 바랬는데요. 그 흔적들이 이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도 소와 관련된 장소에 무덤을 쓰면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와우형, 소가 누워 있는 형, 그다음에 복우형, 소가 엎드려져 있는 모습, 뭐 이런 곳에 무덤을 쓰면은 소가 갖고 있는 복, 재물의 상징이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전국 국토지리정보원에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국에 소와 관련된 지명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고개 이름이라든지 산 이름이라든지 섬 이름이 소와 관련된 이름들이 지명 유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가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힘, 풍요를 가져주는 그런 것 때문에 소와 같은 생김새 내지는 풍요로운 지역에서는 소와 관련된 소우자와 관련된 지명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향한 그 친근함은 때론 놀이로 승화되기도 하는데요. 그 다양한 놀이들은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여름 농사가 끝나게 되면 이때 농사장원예라고 해서 소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들을 뽑아서 풍물을 울리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 7월 백중제 내지는 농사장원예라는 놀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소가 굉장히 고맙다라는 의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되면 10월 상달 이후로는 그러니까 평산이라든지 양주에 보면 소 노름굿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했던 소를 위로해주고 고맙다는 뜻에서 소를 놀리고 소를 위하는 그런 굿거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굿은 나쁜 일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하지만 좋은 일을 기원하며 지내기도 하죠. 가족의 번영과 장수를 기원하는 경사굿에서 소누름굿은 대동놀이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거리에서 신명나게 펼쳐지는 소누름굿. 신축년 소띠해에는 우리도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소가 갖고 있는 근면성실, 그다음에 노동과 부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상승세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마 2021년 소띠새해는 모든 분들이 소와 같은 여유로움과 소가 갖고 있는 풍요를 함께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가시밭길 험난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다시 돌아올 평범한 일상을 그려봅니다.